자, 안녕하세요. 기초영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양과 영양소라는 단원을 공부할 건데요. 자, 이번 단원에 나오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해 줄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비타민과 무기질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집중해서 같이 가볼게요. 자, 우리가 영양과 영양소 파트 들어가면서 세 가지 종류를 좀 외우고 갈 거예요. 자, 열량소, 구성소, 조절소입니다. 자, 열량소는 말 그대로 열량을 내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 3대 영양소라고도 표현하죠. 자, 열량을 내는 3대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3대 영양소라고 표현을 하죠. 자,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 몸에 열량을 내준다. 그래서 열량소 그러면 누구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성소입니다. 자, 구성소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들. 첫 번째는 단백질. 자, 우리 머리카락, 피부 이런 것들 다 단백질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피부 밑에 우리 만지기 싫은 것들 있죠? 지방. 자, 지방도 구성소죠. 그 다음 무기질. 자, 무기질 중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칼슘 생각하시면 칼슘은 우리 뼈의 구성 성분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무기질도 구성소다. 그 다음 우리 몸 대부분 뭘로 돼 있다? 물로 돼 있다. 자, 구성소 다시 한번 볼게요. 구성소 뭐뭐다? 단백질, 지방, 무기질, 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조절소인데요. 조절소는 아주 미량으로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것들이에요. 자, 조절소 종류 뭐 있는지 볼게요. 일단 단백질, 물,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량소, 구성소, 조절소의 종류를 좀 봤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단백질은 셋 다 해당되죠. 자, 단백질은 열량소이기도 하고 구성소이기도 하면서 조절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열량소, 구성소, 조절소에 모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구성소에 우리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 구성소에 우리 탄수화물과 비타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비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 아니다. 요것도 기억하세요. 자, 비타민은 우리 몸 구성하지 않는다. 비타민은 조절소로서 작용한다. 이 부분 중요하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타민은 조절소로서 작용한다. 자, 열량소 어떤 것들이 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구성소, 단백질, 지방, 무기질, 물. 조절소, 단백질, 물, 비타민, 무기질. 자, 그러면 우리 탄수화물부터 내용 자세하게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탄수화물의 기능. 자, 첫 번째 보시면 탄수화물은 굉장히 흡수율이 높은 열량소예요. 자, 흡수율이 높다. 또는 다른 말로 섭취해서 우리가 이용할 때까지의 시간이 짧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먹어서 우리 탄수화물을 바로 에너지로 쓴다라는 뜻이에요. 흡수율이 높고 섭취해서 이용될 때까지 시간이 짧다. 자,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할 때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요. 자, 근육 운동할 때 가장 좋은 열량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탄수화물은 근육 운동할 때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근육 운동에 가장 좋은 열량원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탄수화물 중에서 우리 단당류 종류의 포도당이라고 있어요. 밑에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런데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쓰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있어요. 자,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다? 신경조직, 적혈구, 뇌세포가 있습니다. 자, 특히 뇌세포.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침에 꼭 밥을 먹고 가야 돼요. 이런 말 하잖아요. 밥을 먹어야만 포도당이 공급이 되고 그래야 뇌가 팽팽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려면 우리가 뇌를 많이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을 공급받아야 돼요. 자, 뇌세포는 뭐만 에너지원으로 쓴다? 포도당만 쓴다는 거죠. 단백질이나 지방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신경조직,
적혈구, 뇌세포가 있다. 자, 그리고 탄수화물 구성하는 원자들 보면요.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자, 탄수화물 구성하는 원소들 CHO. C가 탄소예요. H는 수소, O는 산소. 자, CHO로 구성된다. 자, 그리고 인체 내에서 열량 얼마나 내냐? 자, 1g당 4kcal 냅니다. 자, 탄수화물 1g당 4kcal. 자, 그리고 에너지 적정 비율은 55에서 65%. 자, 탄수화물이 50에서 60 그 언저리구나.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탄수화물이 아닌 단백질이나 지방이 50에서 60%다. 그럼 무조건 틀려요. 자, 50%를 넘는 애는 누구만? 탄수화물만 50% 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탄수화물이 부족하거나 소모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분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을 섭취해 준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무엇을? 단백질을 절약하는 작용을 한다.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에 있는 단백질들 있죠? 이거를 우리가 쓰는 기전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야 단백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시 보시면 탄수화물은 우리 흡수율이 높고 섭취해서 이용될 때까지 시간이 짧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근육 운동할 때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탄수화물의 기본 형태 중에 단당류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포도당. 이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애가 누구다? 신경조직, 적혈구, 뇌세포다. 자, 그리고 탄수화물 구성하는 원소들 CHO. 인체 내 열량은 1g당 4kcal, 그리고 에너지 비율은 55에서 65%다. 자, 밑에 보시면 탄수화물 분류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자, 우리 탄수화물을 크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분류합니다. 자, 단당류에 해당하는 게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예요. 자, 단당류에 해당하는 종류 뭐뭐 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자, 그리고 이 단당류가 두 개씩 합쳐진 것을 이당류라고 합니다. 자, 단당류가 두 개가 합쳐진 것을 뭐라고 한다? 이당류라고 한다. 자, 이당류는 종류 세 가지 있어요. 설탕, 수크로스라고 하고요. 메가당, 엿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젖당, 유당이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설탕은 포도당 플러스 과당, 메가당은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요거 외워야겠죠? 그 다음에 젖당은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스. 자, 이당류는 단당류가 두 개씩 합쳐진 거라고 했어요. 자, 설탕은 포도당 플러스 과당, 메가당은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젖당은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당류는 이 단당류들이 여러 개 뭉쳐있는 구조입니다. 자, 다당류에 해당하는 것들 종류 외워줄게요. 녹말, 전분이라고 표현하죠. 또는 당원, 글리코젠이라고 표현하고요. 또는 덱스트린, 셀룰로스. 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다당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보기에 포도당 같은 거 끼워 넣으면 포도당은 단당류니까 다당류 아니지? 이런 식으로 답 고르시면 되세요. 자, 다당류 종류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다당류 종류 뭐뭐 있다? 녹말, 당원, 글리코젠이라고 해요. 글리코젠, 그 다음 덱스트린, 셀룰로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탄수화물을 분류하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분류할 수 있다. 자,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당류는 단당류가 두 개가 결합한 거다. 설탕은 포도당 플러스 과당. 메가당, 엿당은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젖당은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스. 자, 그리고 다당류에 해당하는 종류 뭐뭐 있다? 녹말, 글리코젠, 덱스트린, 셀룰로스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보시면 밑에 자, 탄수화물을 우리 소장에서 흡수하는 형태는 무엇이다? 단당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뭐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소화라는 건요. 소화. 어떤 음식물을 먹어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쪼개는 것을 소화라 그래요. 자, 소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우리 몸에서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 쪼개주는 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흡수하는 형태가 무엇인지 봐야겠죠. 자, 흡수하는 형태를 봤을 때 탄수화물은 자, 쪼개서 포도당으로 만들어 흡수합니다. 자, 탄수화물의 흡수 형태는 뭐다? 포도당이다. 그리고 단백질은 마지막 쪽에서 흡수 형태가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에요. 자, 소화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뭐 하는 거? 쪼개는 거다. 흡수할 수 있도록 쪼개는 것을 소화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흡수 형태, 즉 최종 분해 형태를 보면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형태로 만들어져야 비로소 소장에서 흡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로 만들어져야만 소장에서 흡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은 소장에서 흡수하는 형태가 무엇이다? 포도당, 즉 단당류다라는 거죠. 포도당은 단당류였죠. 자, 그리고 이 흡수한 단당류를 저장해야 되는데요. 자, 저장할 때 우리 간에서 저장하는 형태는 이 포도당이 여러 개 뭉쳐가지고 덩어리가 되어서 저장을 해요. 포도당, 포도당, 따로따로 포도당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포도당들이 뭉쳐서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저장이 된다. 자, 포도당이 여러 개 뭉친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당원 또는 글리코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에서 저장하는 형태는 다당류 형태인 당원 글리코젠이다. 소장에서 흡수하는 형태는 제일 끝에까지 쪼개진 형태인 포도당, 즉 단당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소장에서의 흡수 형태는 단당류, 간에서의 저장 형태는 다당류, 다당류 중에서도 당원 글리코젠이다. 자, 이렇게 탄수화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넘어가서 단백질 보도록 할게요. 자, 단백질 기능부터 볼게요. 자, 단백질은 우리 생체를 구성한다. 자, 어떤 것들을 구성하냐? 자, 괄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구성하고 있죠. 이거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보면 근육, 내장, 기관, 간, 피부, 머리카락, 자, 손톱, 발톱, 그리고 체액, 정액 이런 것들, 심지어 호르몬, 자, 그리고 점액, 정액 이런 것들 다 우리 단백질이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단백질은 우리 몸을 뭐한다? 구성한다. 자, 아까 우리 앞에서 가장 먼저 보고 왔던 내용이 있어요. 자, 단백질은 우리 열량소이면서 구성소이면서 조절소이기까지 한 유일한 애였죠. 자, 단백질은 열량소, 구성소, 조절소에 모두 포함되는 애가 단백질이었어요. 자, 그래서 기능 첫 번째로 우리 생체를 구성한다 라고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를 볼게요. 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 보시면 CHO 여기에 누가 추가가 되냐면 N이 추가됩니다. 자, N은 질소예요. 자, 아까 탄수화물은 CHO로 구성됐죠. 단백질은 거기에 누가 추가된다? 질소가 추가된다 라는 거예요. 자, 옆에 정리해 보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경우에 구성 원소를 보면요. 탄수화물은 CHO, 단백질은 CHO에 N이 더 필요하고요. 지방도 CHO만 필요합니다. 자, 구성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바뀌고 바뀌는 관계를 봤을 때요. 단백질은 N을 떼어내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단백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탄수화물에는 N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지방이 단백질 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없기 때문에? N, 즉 질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변할 수 있지만 탄수화물과 지방이 단백질로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단백질 인체 내에서 열량 얼만큼 낸다? 1g당 4kcal 낸다. 자, 아까 탄수화물도 1g당 4kcal 낸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단백질 결핍증 기억할게요. 단백질 결핍증 뭐라고 한다? 콰시오커. 자, 단백질이 결핍되면 발육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빈혈이나 부종, 혈청, 담백 감소, 머리 색깔도 변하고요. 피부 탄력성도 좀 떨어진대요. 게다가 상처 치유도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콰시오커의 증상입니다. 증상을 막 일일이 외우실 건 없고요. 우리 이름 명확하게 딱 기억할게요. 단백질 결핍증 뭐라고 한다? 콰시오커. 자, 그리고 단백질은요. 에너지 적정 비율이 7에서 20%입니다. 20을 넘지 않아요. 자, 단백질의 에너지 적정 비율은 7에서 20%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의 나이대별로 하루의 단백질 섭취량이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외우진 않을게요. 여긴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요. 자, 위에서는 단백질 분해 효소로 펩신이 나오고 췌장에서는 트립신이 나온다. 자, 위에서는 펩신, 췌장에서는 트립신. 자, 그리고 우리 단백질을 최종 분해 형태로 쪼개면 우리 흡수가 되죠. 자, 소장에서 그 흡수하는 형태 누구다? 아미노산이다. 자, 아까도 했죠. 우리 단백질을 최종 분해하면 뭐가 된다? 아미노산이 된다.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다 그랬어요. 자, 노폐물이 있다 그랬죠? 누가 나온다? 암모니아가 나온다. 자, 그래서 노폐물은 암모니아가 나온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다라고 했어요. 독성이 강하다. 그래서 독성이 약한 요소, 요산, 크레아틴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바꿔주는 장기가 간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요소, 요산, 크레아틴 형태로 뭐가 된다? 배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배설물은 뭐다? 요소, 요산, 크레아틴. 자, 이 파트 다시 정리할게요. 자, 단백질의 소장에서 흡수 형태는 뭐다? 아미노산. 자, 단백질 분해하는 과정에 나오는 노폐물, 쓰레기는 뭐다? 암모니아. 자, 그리고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배설시킬 때 그 배설의 형태는 뭐다? 요소, 요산, 크레아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위에게 당 단백질이 적을 때, 자, 이 부분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자, 위에게 당 단백질이 적을 때 소장에서 비타민 B12, B12번이 흡수가 안 돼서 생기는 빈혈, 악성 빈혈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위에서 우리 당 단백질이 분비를 해줘야, 자, 위에서 당 단백질을 분비해줘야만 소장에서 비타민 B12번이 흡수가 돼요. 자, 그런데 위에서 당 단백질을 제대로 분비해주지 않으면 소장에서 비타민 B12번도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타민 B12가 부족해 생기는 빈혈인 악성 빈혈이 생긴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당 단백질을 다른 말로 내인자라고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일단 누구를 분비해줘야 돼요? 당 단백질 또는 내인자를 분비를 해줘야만 소장에서 비타민 B12가 흡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위암이나 만성 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당 단백질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암이나 위염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빈혈이 잘 올 수 있다? 악성 빈혈이 잘 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시험에 몇 번 연속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위에서 분비하는 당 단백질, 즉 내인자가 분비가 잘 되지 않을 때 소장에서 비타민 누가 흡수가 안 된다? B12번이 흡수가 안 된다. 자, 비타민 B12, B12번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 악성 빈혈. 자, 다음으로 우리 단백질 종류를 좀 볼 건데요. 자, 크게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조건적 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필수라는 뜻은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라. 그리고 비필수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할 필요는 없다. 이게 비필수의 뜻이에요. 그리고 조건적 필수는 제가 세모 표시해놨죠? 체내 합성이 되긴 하는데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음식으로 섭취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와 비필수의 뜻만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수는 체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라. 비필수는 체내 합성 된다.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열량소 마지막 지방입니다. 자, 지방은요, 인체 내 열량이 1g당 9kcal예요. 자, 우리 열량소 세 가지. 뭐뭐 있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 있었죠. 자, 각각 1g당 탄수화물은 4kcal, 단백질도 4kcal. 그런데 지방만 몇이다? 9kcal다 라는 거예요. 자, 각각이 내는 열량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같아요. 4kcal로 같다. 그리고 지방은 9kcal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자, 지방이 하는 역할 보시면 신체 온도 유지해 주고요. 그리고 충격 흡수. 조금 굴욕적이긴 한데 바깥에서 어떤 충격이 있을 때 지방이 있으면 약간 이렇게 출렁하고 끝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진대사 조절에도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자, 우리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도 도와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지방은 뭘 준다? 포만감을 준다. 자, 외울게요. 지방은 뭘 준다? 포만감을 준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에너지 적정 비율은 15에서 30%. 자, 30을 넘지 않는다. 자, 아까 탄수화물은 55에서 65%였습니다. 에너지 적정 비율. 자,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입니다. 자, 우리 에너지 적정 비율 보시면 누가 제일 작아요? 단백질이 제일 작아요. 탄수화물은 50 이상이라 그랬어요. 자, 단백질은 20을 넘지 않고 지방은 30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0 넘는 거는 누구만? 탄수화물만. 자, 그리고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누구냐? 자, 리파제에 있습니다. 자,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리파제다. 자, 지방은요, 우리 유화와 소화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지방의 유화는 담즙이 시키는 거고요. 지방의 소화는 리파제가 시킵니다. 자, 여기서 유화라는 것은 큰 지방 덩어리를 작은 조각으로 쪼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 덩어리가 큰 것을 작은 덩어리들로 이렇게 쪼개주는 것을 유화라고 표현하고요. 소화는 비로소 지방의 형태가 어떻게 생겨 있냐면 지방 하나는요, 우리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3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소화를 했을 때 글리세롤 하나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산 따로, 지방산 따로, 지방산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소화예요. 그래서 완전히 분해되는 것을 소화라고 표현하죠. 이 소화에 작용하는 소화 효소는 리파제다. 그런데 덩어리가 큰 지방을 우리 작은 덩어리로만 쪼개는 것은 뭐라고 한다? 유화라고 한다. 자, 유화는 누가 한다? 담즙이 한다라는 거예요. 유화하는 이유는 이 덩어리가 너무 크면 소화액이 요 가장자리에만 서로 접촉하잖아요. 안쪽까지는 접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액인 리파제와 될수록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 덩어리를 쪼갭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유화와 소화 과정을 겪는데 유화는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쪼개는 거다. 자, 유화를 하는 것은 누가 한다? 간에서 분비하는 담즙이 한다. 자, 소화는 지방이 한 구조가 지방산 3개와 글리세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4개로 아예 다 쪼개버리는 거다. 이게 소화고 소화를 시키는 소화 요소는 리파제다. 자, 완전히 쪼개지면 아까 제가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3개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형태로 우리 흡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지방산 구분이라고 해서 우리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화라는 건요,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포화 그러면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우리 과다 섭취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수치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콜레스테롤도요. HDL은 좋은 거예요. LDL은 나쁜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높인다. 그러면서 당연히 심혈관계 질환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겠죠. 자,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불포화지방이에요. 자, 불포화지방은 오히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준다라는 거.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려 주면서 필수 지방산 종류 같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필수 지방산 종류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자, 필수 지방산 종류 외워줄게요.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자,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에요. 생선 기름이나 뭐 콩기름 아니면 우리 올리브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상온에 두어도 액체 상태인 것들 이런 것들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칸에 보시면 콜레스테롤이란 게 나오는데요. 자,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과하면 좋지 않지만 적정량이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적정량은 우리 몸에 필요하다. 자, 왜 필요하냐? 뭐 만들 때 필요하냐면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또는 담즙 또는 비타민 D 만들 때 필요합니다. 자, 콜레스테롤 뭐 만들 때 필요하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담즙, 비타민 D를 만들 때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비타민 보도록 할게요. 자, 비타민은 우리 열량소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즉, 에너지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미량으로 우리 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우리 조절소입니다. 자, 비타민은 아까 뭐였다? 조절소였다. 자, 부족하면 결핍증이 있고요. 우리 이게 시험에 나오죠. 비타민과 결핍증이 연결돼서 나오고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비타민의 특성은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일일이 막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타민을 종류별로 외우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면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게 비타민이고요. 그리고 체내에서 충분한 양이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에 파괴되기 굉장히 쉽죠. 비타민들. 자, 그리고 비타민은 서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핍되면 그 비타민만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핍됐을 때 다른 비타민으로 보충한다?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타민은 우리에게 성장을 촉진하고요. 생식 능력을 증진시키고요. 그리고 소화기관 도움, 신경 안정 도움. 자, 이런 것들 뒤에서 비타민 종류 하나씩 보면서 봐지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무기질의 이용을 돕는데 이건 좀 외우고 갈게요. 자,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준다. 이거 짝꿍이에요. 비타민 D는 무기질 칼슘과 짝꿍. 비타민 C는 무기질 철분과 짝꿍이다. 자, 그리고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 이런 것들이 비타민의 특징입니다. 자, 크게 우리 비타민을 분류하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타민은 크게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눠지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가 있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B, C가 있다. 자, 이렇게 외울게요.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 수용성은 B, C다. 자,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좀 잘 저장되는 편이고요. 수용성은 잘 저장되지 않아요. 소변 보면 빠져나가 버리는 게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자, 그리고 독성은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조금 과량 섭취를 했을 때 독성 유발이 가능한데 수용성 비타민은 독성이 심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은 흡수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거 근육주사로 놓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흡수가 어려워서 우리 환자들 그 부분 벌겋게 돼가지고 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조금 흡수가 어렵다. 그런데 수용성 비타민은 흡수가 쉽고 빠르다. 자, 종류 확실하게 외우고 갈게요.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 수용성 비타민은 B, C다. 자, 우리 지용성 비타민부터 볼게요. 자, 비타민의 기능보다는 우리 결핍증이 중요합니다.
결핍증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비타민 A. 자, 볼게요. 비타민 A는 무조건 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비타민 A는 눈. 그래서 결핍증은 눈에 뭔가 생기는 거. 자, 결핍증은 비타민 A는 야맹증입니다. 야맹증, 안구 건조증, 각막 연화증 이런 눈에 관계된 것들. 자, 비타민 A는 야맹증, 안구 건조증, 각막 연화증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 비타민 D. 자, 비타민 D는요, 우리 누구의 흡수를 촉진해 준다 그랬죠?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흡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뼈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자, 뼈가 튼튼하지 않은 증상들,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 기억하세요. 비타민 D는 뼈. 그래서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비타민 E는 우리 종양이나 노화를 억제하고요. 불임을 개선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대요. 그래서 결핍증 보시면 빈혈 또는 노화 또는 불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빈혈, 노화, 불임. 비타민 E는 빈혈, 노화, 불임이다. 자, 그리고 비타민 K 제일 시험 잘 나오죠? 자, 비타민 K는 우리 혈액에 응고작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응고가 잘 안 돼서 출혈성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비타민 K는 출혈성 경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핍증의 출혈, 멍, 혈액 응고 시간 연장 이런 것들이 결핍증으로 나옵니다. 자, 정리할게요. 비타민 A는 눈, 야맹증 기억하시고요. 비타민 D는 뼈,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 비타민 K는 출혈, 그래서 출혈, 멍, 혈액 응고 시간 연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수용성 비타민 볼 건데요. 수용성 비타민은 그 이름들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비타민 B1부터 볼게요. 자, 비타민 B1은요, 다른 말로 사이아민 또는 티아민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비타민 B1은 사이아민 또는 티아민이라고 한다. 자, 결핍증 보시면 각기병과 다발성 신경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비타민 B1 결핍증 뭐다? 각기병과 다발성 신경염. 자, 각기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붓고 마르고 심장 장애가 일으키는 이 증상을 각기병이라고 합니다. 자, 비타민 B1, 사이아민, 티아민. 결핍증은 각기병, 다발성 신경염 고르시면 되고요. 비타민 B2 볼게요. 자, 비타민 B2는요. 다른 말로 리보플라빈이라고 합니다. 자,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라고 하고요. 결핍증 증상으로 우리가 구강염 기억하셔야 돼요. 구강염. 자, 구강염이라는 것은 우리 입술이 있으면 입술 끝에 약간 부스럼처럼 불그스름해가지고 이렇게 벗겨지는 거 있죠? 자, 이거를 구강염이라고 합니다. 자,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라고 하고 결핍증 뭐다? 구강염이다. 자, 그 다음 비타민 B6, 피리독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중요합니다. 비타민 B6번. B6, 다른 말로 피리독신이라고 하고요. 자, 이 피리독신은 왜 중요하냐면 결핵약 파트에서 중요해요. 자, 결핵약 중에 우리 INAH라고 있었죠. 아이소나이아지드라고 합니다. 얘네들 결핵약이에요. 자, 이거 결핵약이에요. INAH, 다른 말로 아이소나이아지드. 자, 이 결핵약을 장기간 투약하게 되면 비타민 B6가 결핍된대요. 그래서 말초신경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비타민 B6를 함께 투약해라 라는 거죠. 자, 결핵약 중에서 INAH를 투약하는 경우는 누구를 같이 투약해라? 비타민 B6도 같이 투약해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먹어라 라는 거죠. 자, 비타민 B6는 결핍증의 말초신경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비타민 B6 결핍증 뭐다? 말초신경염. 자, 그 다음 비타민 B12 우리 앞에서 하고 넘어왔죠? 비타민 B12번 다른 말로 코발라민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이 비타민 B12는요 누구랑 결합해야 되냐면 위에서 분비되는 이 내적 요인과 결합해야 돼요. 자, 내적 요인과 결합해야만 우리 소장에서 흡수된다. 앞에서도 설명했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위에서 분비되는 내적 요인 또는 다른 말로 당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누가 분비한다?
위에서 분비된다. 자, 위에서 내적 요인 또는 당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분비를 해줘야만 비타민 B12번이 얘랑 결합을 해서 어디서 흡수된다? 소장에서 흡수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소장에 가서 흡수된다. 자, 그래서 악성 빈혈은 누가 부족할 때 비타민 B12, 비타민 B12번, 즉 코발라민이 부족할 때 생기는 빈혈이다. 자, 그리고 비타민 B3, 나이아신이라고도 하고요. 자, 나이아신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관여한다. 그리고 비교적 열에 좀 안전한 편이래요. 자, 그리고 나이아신 결핍증, 펠라그라 기억할게요. 자, 펠라그라 3대 증상은요, 설사, 치매, 피부염입니다. 자, 비타민 B3, 나이아신 결핍증은 펠라그라다. 자, 펠라그라 3대 증상, 설사, 치매, 피부염이다. 자, 그리고 비타민 C. 자, 비타민 C는요, 아스코르브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감염의 저항력을 증가시켜주고요. 상처 치유 촉진해주면서 중요한 거 철분의 흡수를 촉진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철분제 먹을 때 비타민 C 같이 먹으면 좋아요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비타민 C가 부족했을 때 당연히 감염의 저항력 감소하겠죠.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 C 많이 먹어, 나으려면 이런 많이 먹어 이런 말 하잖아요. 감염의 저항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상처 치유도 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출혈성 경향이 있어요. 괴혈병, 출혈, 빈혈, 멍이 잘 생긴다. 이런 출혈성 경향까지. 자, 비타민 C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비타민 B9. 자, 엽산이라고 하죠. 자, 엽산은 태아의 신경계나 적혈구를 형성할 때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의 조산, 사산, 저체중아 또는 신경계 결함, 기형아 이런 태아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엽산입니다. 자, 엽산은 비타민 B 몇 번? 9번이다. 자, 수용성 비타민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비타민 B1은 사이아민, 티아민, 각기병, 다발성 신경염 보시고요. 비타민 B2는 다른 말로 리보플라빈, 결핍증은 구강염. 비타민 B6는 피리독신. 자, 결핵약 중에 누구 먹을 때 같이 먹어라? INAH. 먹을 때 비타민 B6 같이 먹어라. 비타민 B6의 결핍증은 말초 신경염. 자, 비타민 B12번. 코발라민이에요. 자, 코발라민은 우리 내적 요인, 즉 당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이 위액에서 분비되는 당 단백질이나 내적 요인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타민 B12도 흡수가 어렵다. 그래서 생기는 빈혈, 악성 빈혈. 자, 비타민 B3, 나이아신이라고 하고요. 결핍증은 펠라그라. 펠라그라 3대 증상은 설사, 치매, 피부염. 자, 비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이고요. 비타민 C 부족하면 감염의 저항력이 감소하고 상처 치유, 지연, 괴혈병, 출혈 이런 출혈성 경향까지 보시면 돼요. 비타민 B9 엽산이고요. 엽산은 태아의 신경계나 적혈구 형성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태아에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비타민 정리 함께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기질입니다. 자, 무기질 중에서 칼슘. 칼슘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칼슘 중요합니다. 뼈와 치아를 형성하고 우리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자,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무기질은 칼슘이고요. 비타민은 비타민 K입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무기질과 비타민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러면 칼슘과 비타민 K 엄청 중요합니다. 자, 칼슘은 뼈와 치아를 형성하고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에도 역할을 한다. 자, 우리 부갑상선 호르몬 누구 있죠? 파라토르몬이라고 있어요. 파라토르몬. 자, 우리 갑상선과 부갑상선 호르몬을 보시면요. 갑상선 호르몬은 누가 있죠? 티록신과 칼시토닌이 있죠. 자, 그리고 부갑상선은 파라토르몬이 있습니다. 호르몬에. 자, 이때 우리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은 서로 기량작용, 반대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농도를 줄이는 호르몬이고요. 파라토르몬은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부갑상선에도 호르몬에도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도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칼슘 흡수를 위해서 꼭 누가 필요하다?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 비타민 D는 칼슘이랑 짝꿍, 비타민 C는 철분이랑 짝꿍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당연히 뼈가 약해지는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결핍증으로 있겠죠. 자, 그 다음에 E는 칼슘과 함께 뼈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런데 칼슘과 E는 약간 반대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참고로만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 나트륨은 체내 수분 함량을 조절한다. 자, 우리 짠 거 많이 먹을수록 수분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붓죠. 자,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 함량을 조절한다. 자, 그리고 염소는 위에서 분비되는 염산 있죠? HCl. 이 염산 때문에 위액의 pH가 2로 강산성이잖아요. 이 염산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Cl은 위 염산의 원료로서 소화작용을 증진시킨다. 자, 그리고 K. 자, K는 칼륨 또는 포타슘이라고 하고요. 우리 몸의 삼투압 유지해주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해요. 그래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한다. 이 부분 주의 깊게 잘 보시고요. 자, 결핍증으로는 근육이 약화되는 증상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철분. 자, 철분은요, 우리 적혈구 중에 있는 이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에요. 자, 그리고 철분의 흡수를 위해서는 꼭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비타민 C가 필요하다. 당연히 부족하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오겠죠. 철분의 짝꿍은 누구? 비타민 C다. 자, 그리고 요오드. 자, 요오드는요, 우리 누구를 구성하는 성분이냐면 티록신. 자, 티록신 누구 호르몬이다? 갑상선 호르몬이다. 자, 티록신의 주성분, 그래서 시험에 출제된 적 있죠. 그 다음 불소. 자, 불소는요, 무엇을 예방한다? 충치를 예방한다. 우리 법규 파트에서도 막 계속 나왔었잖아요. 불소는 무엇을 예방한다? 충치를 예방한다. 자, 무기질까지 우리 이론 정리 같이 해봤습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곳곳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었죠. 자, 문제에 어떻게 표현이 돼서 나오는지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이고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자, 무기질을 물어봤어요. 자, 이거 누구죠? 칼슘이죠. 자, 우리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거 칼슘과 비타민 K다 라고 했어요. 굉장히 시험 잘 나오는 문제. 자, 지금 풀어드리는 거 다 국가고시 출제됐던 부분들이에요. 자, 문제 2번. 프로트롬빈 형성에 관여하면서 결핍됐을 때 혈액 응고. 자,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 누구라고 했죠? 비타민 K죠. 자, 비타민 K 혈액 응고. 자, 혈액 응고는 칼슘과 비타민 K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3번. 혈액순환과 혈액 생성을 조절하고 부족할 경우에 포인트는 악성빈혈이죠. 자, 악성빈혈을 초래하는 비타민 B12번이었죠. 5번이 답입니다. 자, 비타민 B12번 파트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있죠. 자, 우리 위에서 누구를 분비해줘야? 내적 인자. 자, 내인자 또는 당 단백질이라고 표현하죠. 자, 위에서 내인자인 당 단백질을 분비해줘야만 비타민 B12번과 결합이 되어서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이 비타민 B12번이 소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악성빈혈이 있는 거죠. 자, 위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 예를 들어 위암이나 만성 위염, 자, 요런 거 앓고 있는 환자들은 뭐가 많이 올 수 있다? 악성빈혈이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4번. 다음에 해당하는 영양소는 자,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자, 우리 글리코젠으로 이제 용어가 좀 바뀌었죠. 자, 글리코젠으로 저장된다. 그리고 뇌 기능을 유지할 때 필수적이다. 자, 우리 뇌는요, 누구만 영양소로 쓴다 그랬죠? 포도당만 영양소로 쓴다 그랬어요. 자, 이 포도당은 단당류 종류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글리코젠은 다당류의 종류 중에 하나죠. 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런 것들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탄수화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문제 5번. 갑상샘 호르몬을 구성하는 무기질, 아까 누구라 그랬죠? 요오드. 자,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을 구성하는 주 성분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 정리랑 문제풀이 함께 해봤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